여러분, 한번 솔직하게 떠올려 보십시오. 밤마다 베개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결혼한 자식 걱정에 잠 못 이룬 적 없으십니까? 손주가 아프다는 소식을 들으면 마치 내 몸이 아픈 것처럼 가슴이 무겁지 않으셨습니까? 그런데 말입니다. 똑같이 나이가 들었는데도 늘 평온하게 웃으며 살아가는 부모들이 있습니다. 자식 걱정에서 자유로우면서도 오히려 자식과 더 깊은 관계를 맺으며 살아가는 사람들 말입니다. 무엇이 그들을 그렇게 다르게 만든 걸까요? 오늘 이 영상에서는 자식 걱정 없이 속 편하게 사는 부모들의 3가지 비밀을 이야기하려 합니다. 이 비밀을 알면 여러분의 인생도 훨씬 가벼워지고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끝까지 보신다면 오늘 밤은 오랜만에 걱정 없이 편안히 잠드실 수 있을 겁니다. 오늘의 첫 번째 이야기는 75세 김순자 씨의 사례입니다. 김순자 씨에게는 2 아들이 있습니다. 큰아들은 안정된 직장을 다니다가 어느 날 갑자기 회사를 그만두고 치킨 가게를 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둘째 아들은 결혼 10년 만에 이제는 더 이상 버틸 수 없다며 이혼을 결심했습니다.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대부분의 부모는 걱정과 분노로 자식을 붙잡을 것입니다. 그 안정된 직장을 왜 그만두니? 이혼이 장난이냐? 손주는 어떻게 하려고 그래? 아마 며칠 밤을 뜬 눈으로 지사으며 자식을 설득하려 했을 겁니다. 하지만 김순자 씨는 달랐습니다. 큰아들에게는 단 한마디, 네가 오랫동안 고민해서 내린 결정이라면 엄마는 믿는다. 잘 되길 바란다. 둘째 아들에게는 따뜻하게, 많이 힘들었구나. 네가 행복한 게 가장 중요하다. 주변 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무심할 수가 있느냐? 자식이 잘못된 길을 가는데 방치하는 거 아니냐? 심지어 친구들조차 무책임하다는 말을 했습니다. 그러나 김순자 씨의 마음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아들 인생은 결국 아들 거예요. 제가 대신 살아줄 수는 없잖아요. 그리고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6개월 후 큰아들의 치킨 가게는 동네에서 가장 맛있다고 소문이 났습니다. 둘째 아들은 극적으로 이혼을 멈추고 부부 상담을 받으며 다시 관계를 회복해 갔습니다. 더 놀라운 변화는 그 이후였습니다. 2 아들은 어머니를 더 자주 찾아왔고 중요한 일이 있을 때마다 가장 먼저 엄마에게 상의했습니다. 큰아들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처음에 치킨 가게 한다고 했을 때 엄마가 반대하지 않으시니까 오히려 제가 더 신중해졌어요. 엄마가 믿어주신다는 걸 아니까 대충 할 수 없었거든요. 둘째 아들도 말했습니다. 엄마가 무조건 하지 마라 라고 말하지 않고 제 마음을 먼저 이해해 주시니까 오히려 더 차분하게 생각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아내와 다시 대화하게 됐죠.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깨달음이 있습니다. 자식의 인생은 자식 것이라는 확실한 믿음. 이것이 바로 걱정에서 자유로운 부모들의 첫 번째 비밀입니다. 자식이 실수할 권리, 넘어질 권리, 그리고 다시 일어설 권리까지 인정해주는 부모. 그 믿음이 자식을 성장시키고 부모의 마음을 편안하게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흔히 이렇게 말합니다. 부모는 자식이 다치지 않도록, 실수하지 않도록 평생 막아줘야 한다. 하지만 정말 그럴까요? 70세 최정자 씨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저는 늘 자식들이 실패할까봐 두려웠어요. 그래서
무슨 결정을 내리려 하면 안 되는 이유부터 10가지씩 말했죠. 처음에는 자식들이 엄마의 경험을 존중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갈수록 대화가 줄어들었습니다. 어차피 엄마한테 말해봤자 반대할 테니까. 결국 자식들은 중요한 결정을 부모 몰래 하게 되었고 부모는 더 불안해졌습니다. 이 악순환의 끝은 무엇일까요? 부모는 왜 우리 애는 나한테 말도 안 하느냐 서운해하고, 자식은 엄마는 내 인생을 이해하지 못한다 원망하게 됩니다. 그러던 어느 날 최정자 씨는 뒤늦게 깨달았습니다. 내가 자식들의 성장을 막고 있었구나. 실수조차 못하게 한 게 결국 더 큰 실패였구나. 그 후 그녀는 마음을 바꾸었습니다. 자식이 어떤 선택을 해도 네가 결정한 일이니 응원한다. 실패하면 괜찮다. 실패도 경험이다. 넘어지면 괜찮다. 다시 일어나면 된다. 놀라운 건 그 다음부터였습니다. 큰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엄마가 제 선택을 존중해 주시니까 저도 더 책임감 있게 행동하게 돼요. 작은 아들은 고백했습니다. 엄마가 믿어주시니까 오히려 함부로 결정 못하고 더 신중하게 생각하게 돼요. 비슷한 사례는 72세 박영희 씨에게서도 나타납니다. 딸이 안정된 공무원 생활을 그만두고 카페 창업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남편과 시어머니는 모두 반대했습니다. 철없는 선택이다. 망하면 어쩌려고 그러냐. 하지만 박영희 씨는 딸의 손을 잡고 말했습니다. 내가 누구보다 잘 알아. 넌 언제나 신중한 아이였어. 네가 내린 결정이라면 엄마는 믿는다. 그 믿음이 딸에게 날개가 되었습니다. 카페는 성공했고 몇 년 뒤에는 체인점까지 날게 되었습니다. 더 중요한 건 딸이 언제나 어머니에게 먼저 의논하는 사이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엄마는 항상 제 편이에요. 그래서 무슨 일이 있어도 엄마한테 제일 먼저 말하게 돼요.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교훈은 분명합니다. 부모가 자식의 인생을 대신 살아줄 수는 없습니다. 오히려 실수할 권리를 주고 넘어질 권리를 주고 다시 일어날 기회를 주는 것이 진짜 사랑입니다. 아이들이 걸음마를 배울 때를 떠올려 보세요. 수없이 넘어지고 울다가도 스스로 다시 일어나 걷습니다. 그 과정을 통해 아이는 성장하고 부모는 자랑스러움을 느낍니다. 성인이 된 자녀도 다르지 않습니다. 부모가 모든 길을 미리 깔아주면 자식은 결코 단단해질 수 없습니다. 넘어짐을 두려워하지 않고 스스로 다시 일어나도록 믿어주는 순간 자식은 어른이 됩니다. 결론적으로 자식에게 실수할 권리를 허락하는 것. 이것이 걱정에서 자유로워지는 두 번째 비밀입니다. 자식을 끝까지 붙잡는 부모보다 한 발 뒤에서 묵묵히 지켜봐주는 부모가 더 큰 힘이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왜 어떤 부모는 자식이 곁에 없어도 외롭지 않고 오히려 늘 활기차게 살아갈 수 있을까요? 그 이유는 단 하나, 자신만의 확실한 삶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77세 정미경 씨의 하루는 늘 바쁩니다. 아침에는 수영장에서 힘차게 물살을 가르고 오후에는 서예 수업에서 붓끝으로 마음을 다스립니다. 저녁에는 친구들과 산책을 하거나 독서 모임에서 깊은 대화를 나누고 주말이면 등산 동호회에 함께 올라갑니다. 자녀가 셋, 손주가 넷이나 있지만 그녀는 늘 말합니다. 손주도 소중하지만 내 인생도 소중하지요.
자녀들이 손주를 맡기려 하면 정미경 씨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이번 주 화요일은 수영이 있고 목요일은 서예 수업이라 안 되고 금요일 오후라면 괜찮아. 처음엔 자녀들이 당황했습니다. 엄마가 왜 이렇게 바쁘세요? 손주보다 취미가 더 중요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며 자녀들의 생각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큰아들이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처음엔 엄마가 차갑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지금 보니 엄마가 행복하시니까 우리도 더 편해요. 예전엔 엄마가 우리한테만 매달리셨거든요. 딸도 덧붙였습니다. 엄마가 자기 삶을 사시니까 우리 인생에 간섭도 안 하세요. 그래서 오히려 더 편하게 찾아뵐 수 있어요. 비슷한 이야기는 69세 김영수 씨에게서도 들을 수 있습니다. 퇴직 후 그는 우울증에 빠져 매일 자식 걱정만 했습니다. 큰아들 회사는 괜찮을까? 며느리는 왜 이렇게 늦게 들어오지? 손주는 감기 안 걸렸을까? 걱정이 쌓일수록 자녀들에게 잔소리가 늘었고 자녀들은 점점 집에 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옆집에 사는 한 노인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 노인은 매일 아침 조깅을 하고 오후엔 바둑을 두며 저녁엔 독서를 하는 활기찬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김영수 씨는 물었습니다. 형님은 어떻게 그렇게 즐겁게 사세요? 그 노인은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젊었을 땐 가족을 위해 살았으니 이제는 나를 위해 살아야죠. 내가 행복해야 가족도 편안합니다. 그 한마디가 김영수 씨의 인생을 바꿔놓았습니다. 그는 헬스장에 등록했고 컴퓨터 수업을 들었으며 봉사활동에도 참여했습니다. 6개월 후 자녀들이 오히려 더 자주 집에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 요즘 너무 멋있으세요. 뭐 하시고 계신지 궁금해서 왔어요. 이제 김영수 씨는 자녀들과의 대화에서 걱정 대신 재미있는 이야기를 나눕니다. 아빠가 요즘 이런 걸 배우고 있단다. 자녀들은 놀라며 말합니다. 아버지가 우리 걱정을 안 하시니까 오히려 우리가 더 편해요.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깨달음이 있습니다. 자식 걱정 없이 속 편하게 사는 부모들의 두 번째 비밀은 바로 자신만의 삶을 가진다는 것. 부모가 자신의 삶을 즐길 때 자녀들은 부모를 부담으로 느끼지 않습니다. 오히려 존경하며 자주 만나고 싶어집니다. 반대로 부모가 자식에게만 매달릴수록 자식들은 점점 거리를 두게 됩니다. 결론은 분명합니다. 부모도 한 사람의 인간입니다. 자식만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행복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부모가 행복할 때 자식도 더 편안해집니다. 여러분, 부모가 자신만의 삶을 가진다는 게 과연 얼마나 큰 변화를 만들까요? 오늘은 세 분의 사례를 통해 그 답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먼저 74세 송순희 씨의 이야기입니다. 그녀는 평생을 자녀만 바라보며 살았습니다. 자녀가 결혼해 독립한 뒤에도 매일 전화를 걸어 안부를 묻고 무슨 일이 생기면 곧장 달려갔습니다. 하지만 돌아온 건 차가운 반응이었습니다. 엄마, 저희도 이제 어른이에요. 왜 이렇게 신경 쓰세요? 며느리들은 시어머니가 너무 간섭한다라며 피했습니다. 송순희 씨는 깊은 상처를 받았습니다. 이렇게 자식만 위해 살았는데 왜 고맙다는 말 대신 부담스럽다고 할까? 그러던 중 우연히 노인대학을 다니게 되었습니다. 처음엔 시간이나 때우려고 등록했지만
거기서 놀라운 경험을 했습니다. 또래 친구들과 함께 공부하고 여행을 가고 공연도 보고 새로운 친구들과 수다를 떨고 운동을 하면서 하루하루가 즐거워졌습니다. 그 후 자녀들과의 관계가 달라졌습니다. 전화를 걸던 횟수가 줄어들고 만나서는 잔소리 대신 재미있는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자녀들이 먼저 어머니의 생활에 관심을 보였습니다. 엄마, 요즘 무슨 수업 들으세요? 엄마 친구분들은 어떤 분들이세요? 부담스러운 존재에서 존중받는 어른으로 자리 잡게 된 것입니다. 또 다른 사례는 69세 김영수 씨입니다. 퇴직 후 우울증에 빠져 자녀 걱정만 하던 그는 어느 날 이웃 어르신의 말에 눈을 떴습니다. 내가 즐겁게 살아야 가족도 편하다. 그날 이후 그는 아침마다 운동을 하고 낮에는 컴퓨터 수업을 들으며 저녁에는 봉사활동에 나섰습니다. 그 변화는 가족들에게도 전해졌습니다. 아들이 말했습니다. 아버지가 요즘 너무 멋있으세요. 그래서 오히려 더 자주 뵙고 싶어졌어요. 과거에는 걱정과 잔소리만 하던 아버지가 이제는 자신의 삶을 즐기며 밝게 사는 모습, 그것이 자녀들에게는 무엇보다 큰 안도감과 자랑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80세 박효수 씨의 사례.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지금이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시기예요. 젊었을 땐 가족을 위해 살았지만 이제는 나를 위해 살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자식들도 저를 보며 우리 아버지 참 멋있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말이 주는 울림이 느껴지십니까? 부모가 자신의 삶을 풍요롭게 살 때 자녀는 부모를 부담이 아니라 존경의 대상으로 보게 됩니다. 결론은 분명합니다. 부모가 자기 인생을 살아야 자식도 자유로워집니다. 부모가 외롭지 않으니 자식도 마음이 편하고 부모가 행복하니 자식도 기뻐집니다. 자신만의 삶을 가진 부모는 자녀와의 관계에서도 여유롭습니다. 자녀가 찾아오지 않아도 외롭지 않고 찾아와도 매달리지 않습니다. 그러니 자녀들은 오히려 더 자주 찾아옵니다. 여러분, 부모가 자식 때문에 힘들어지는 가장 큰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바로 기대철입니다. 우리 아들은 의사가 돼야 한다. 우리 딸은 결혼해서 손주를 낳아줘야 한다. 내 자식은 반드시 효도해야 한다. 이런 기대가 채워지지 않을 때 부모의 마음은 실망과 괴로움으로 가득 차게 됩니다. 73세 한복순 씨에게는 세 자녀가 있습니다. 큰아들은 40대 중반인데도 결혼을 하지 않았습니다. 둘째 딸은 이혼 후 홀로 아이를 키우고 있고 막내 아들은 프리랜서라 수입이 불안정합니다. 보통 부모라면 불평과 걱정으로 가득할 상황입니다. 왜 아직도 결혼을 안 하느냐? 손주는 어떻게 키우려고 그러냐? 언제까지 불안정하게 살 거냐? 하지만 한복순 씨는 달랐습니다. 큰아들에게는 네가 혼자가 편하다면 그대로 살아라. 결혼이 꼭 정답은 아니잖니? 둘째 딸에게는 혼자서도 잘 해내고 있구나. 힘들면 언제든 엄마한테 말해라. 막내 아들에게는 네가 좋아하는 일을 하면서 사는 게 중요하다. 돈이 전부는 아니야. 주변 사람들은 의아해했습니다. 자식들이 저렇게 사는데 어떻게 그렇게 태평할 수 있어요? 좀 더 신경 쓰셔야 하는 거 아닌가요? 하지만 그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내 자식들이 남에게 피해 주는 것도 아니고 저마다 자기 방식대로 살고 있을 뿐이에요. 내가 바라는 대로
살지 않는다고 해서 잘못 사는 건 아니잖아요. 그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세 자녀 모두 어머니를 가장 편한 사람으로 여기게 되었습니다. 큰아들은 말했습니다. 엄마는 제가 결혼 안 한다고 잔소리 안 하세요. 그래서 엄마랑 있으면 마음이 편해요. 둘째 딸은 고백했습니다. 엄마는 제가 이혼했다고 창피해하지 않으셨어요. 대신 잘 해내고 있다고 인정해 주셔서 큰 힘이 됐어요. 막내 아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엄마는 제가 돈을 많이 못 벌어도 핀잔 안 하세요. 대신 하고 싶은 일을 응원해 주세요. 그래서 엄마 앞에선 당당할 수 있어요.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깨달음은 분명합니다. 자식에게 기대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 이것이야말로 부모와 자식 모두를 편하게 만드는 세 번째 비밀입니다. 기대는 때로는 족쇄가 됩니다. 부모는 자식이 기대에 미치지 못하면 실망하고, 자식은 부모의 기대를 채우지 못해 죄책감과 부담에 시달립니다. 그러나 기대를 내려놓는 순간 부모의 마음은 한결 가벼워지고 자식은 자신의 길을 당당히 걸을 수 있게 됩니다. 결론적으로 말해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부모가 자식에게는 가장 편안한 존재가 됩니다. 그리고 그 편안함이 곧 신뢰와 존경으로 이어집니다. 여러분, 부모의 기대가 얼마나 무거운 짐이 될 수 있는지 아십니까? 좋은 뜻으로 시작한 그 기대가 자식에게는 때때로 족쇄가 되어버립니다. 76세 최동수 씨의 사례를 들어보겠습니다. 그는 아들이 의사가 되기를 간절히 바랐습니다. 우리 집안에서 처음으로 의사 하나 나와야지. 그 꿈을 이루기 위해 아들에게 최고의 교육을 시키고 학원에 보내고 뒷바라지를 아끼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아들의 선택은 달랐습니다. 아버지, 저는 요리사가 되고 싶습니다. 최동수 씨는 충격에 빠졌습니다. 그렇게 공부시켜놨더니 요리사라니. 그 후 몇 년 동안 그는 아들을 볼 때마다 실망감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만날 때마다 다른 길을 생각해 보면 안 되겠니? 라며 아들의 선택을 부정했습니다. 그 결과 아들은 점점 아버지를 멀리하게 되었습니다. 아버지는 내가 어떤 길을 가든 인정하지 않으실 거야. 그렇게 부자 관계는 멀어져 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최동수 씨는 아들이 운영하는 작은 식당을 방문했습니다. 손님들이 아들의 음식을 맛보고 감탄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이 집 음식 정말 맛있네요. 셰프가 실력이 대단하네요. 그 순간 최동수 씨는 깨달았습니다. 내가 원하는 길은 아니지만 아들이 행복하게 자기 일을 하고 있구나. 그는 아들에게 처음으로 진심을 전했습니다. 아빠가 미안하다. 네가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이렇게 행복해하는 모습이 정말 자랑스럽다. 아들은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습니다. 아버지가 이렇게 말씀해 주시니까 정말 기뻐요. 그동안 아버지를 실망시킨 것 같아 너무 힘들었거든요. 그날 이후 부자 관계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아버지는 손님들에게 자랑했습니다. 이 음식 내 아들이 만든 겁니다. 아들은 아버지를 가장 소중한 손님으로 대접했습니다. 비슷한 이야기는 70세 이영자 씨에게도 있었습니다. 그녀는 딸이 전업주부로 살길 바랐습니다. 아이를 잘 돌보려면 엄마가 집에 있어야지. 하지만 딸은 워킹맘으로 살고 싶어 했습니다. 처음에 이영자 씨는 크게 불만을 표했습니다.
손주도 제대로 못 돌보면서 무슨 일이 그렇게 중요하니? 하지만 시간이 지나며 딸의 눈빛을 보게 되었습니다. 일을 하며 성취감을 느끼고 삶의 당당함을 얻는 그 모습,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내가 원하는 삶이 아니라 딸이 원하는 삶을 살고 있구나. 그 후 그녀는 딸의 선택을 인정했습니다. 손주 돌봄을 기꺼이 도와주며 딸의 성취를 함께 기뻐해 주었습니다. 딸은 눈물로 고백했습니다. 엄마가 저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 주시니까 더 열심히 살고 싶어져요. 여러분, 이 두 이야기가 주는 교훈은 분명합니다. 부모의 기대는 자식의 발목을 붙잡을 수도 날개를 달아줄 수도 있습니다. 부모의 기대가 강요가 되는 순간 자식은 무너집니다. 그러나 그 기대를 내려놓고 인정하는 순간 자식은 비로소 자유롭게 날아오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진짜 사랑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사랑은 내가 원하는 모습으로 자라주길 바라는 마음이 섞여 있습니다. 하지만 진정한 사랑은 기대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7, 8세 박정임 씨의 아들은 30대 후반 갑자기 회사를 그만두고 농사를 짓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엄마, 저는 도시에서 더는 못 살겠어요. 시골에 내려가 농사를 지으며 살고 싶습니다. 가족들은 모두 반대했습니다. 네가 제정신이냐? 그동안 공부한 게 다 아깝다. 농사가 그렇게 만만한 줄 아니? 하지만 박정임 씨는 아들의 눈빛을 보았습니다. 도시에서 회사에 다닐 때는 늘 지쳐 있었지만 농사 이야기를 할 때만큼은 눈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조용히 아들의 손을 잡고 말했습니다. 정말 농사를 짓고 싶니? 그렇다면 해보거라. 엄마는 네가 행복하다면 그걸로 충분하다. 아들은 어머니의 지지에 힘을 얻어 시골로 내려갔습니다. 처음엔 시행착오도 많았고 실패도 겪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며 자리를 잡았고 3년 뒤에는 작은 유기농 농장을 성공적으로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더 중요한 건 아들의 표정이었습니다. 엄마, 힘들지만 너무 행복해요. 매일 땅을 일구면서 살아있다는 걸 느껴요. 그때 박정임 씨는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내가 바란 건 네가 행복하게 사는 거였어. 네가 웃으니 그걸로 됐다. 이와 비슷하게 70세 이영자 씨의 딸은 워킹맘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처음엔 아이 돌보지도 못하면서 무슨 일이 그렇게 중요하냐라며 불만이 컸습니다. 하지만 딸이 일할 때 느끼는 성취감과 당당함을 보고 생각이 달라졌습니다. 이영자 씨는 딸의 선택을 인정하고 바쁠 때는 손주 돌보는 일을 기꺼이 도왔습니다. 딸은 감사한 마음으로 말했습니다. 엄마가 저를 인정해 주시니까 더 열심히 살고 싶어요. 엄마가 제 편이라는 게 너무 큰 힘이 돼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은 단순합니다. 기대하지 않는 사랑이야말로 자식을 자유롭게 하고 부모를 평온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자녀는 부모의 기대에 맞추며 살아갈 때 늘 두려움과 죄책감에 시달립니다. 하지만 부모가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주면 자식은 오히려 더 책임감을 느끼고 성실히 살아갑니다. 부모의 사랑이 조건이 아니라 존재 자체를 향할 때 자식은 그 사랑을 온전히 받아들이고 다시 부모에게 돌려줍니다. 결국 기대하지 않는 사랑은 관계를 무너뜨리는 대신 신뢰와 존중을 쌓아 올립니다. 그리고
그 신뢰는 시간이 지나도 변하지 않는 단단한 끈이 됩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말씀드린 3가지 비밀 기억하시나요? 첫째, 자식의 인생은 자식 것이라는 확실한 믿음. 둘째, 자신만의 삶을 가진 부모. 셋째, 기대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기. 그렇다면 실제로 이 3가지를 실천한 부모들의 삶은 어떻게 달라졌을까요? 먼저 71세 오미숙 씨의 이야기입니다. 불과 1년 전까지만 해도 그녀는 전형적인 걱정 많은 어머니였습니다. 결혼한 2 자녀에게 매일 전화를 걸어 안부를 묻고 손주 걱정에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연락이 조금만 늦어도 무슨 일이 생긴 건 아닐까. 불안했고 만나면 온통 걱정 이야기뿐이었습니다. 자녀들은 점점 전화를 피하고 만남을 줄여갔습니다. 엄마랑 이야기하면 늘 부담스러워요. 이 말을 들었을 때 오미숙 씨의 가슴은 무너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웃 할머니의 말이 마음을 울렸습니다. 자식들 인생은 자식들 거야. 내가 걱정한다고 달라지지 않아. 대신 나는 내 인생을 즐겁게 살아. 그날 이후 오미숙 씨는 변화를 시작했습니다. 전화를 매일 걸던 습관을 줄이고 대신 요가와 독서 모임에 참여했습니다. 자식이 늦게 오면 바쁘구나 하고 이해하며 며느리에게도 수고 많다라는 말을 건넸습니다. 6개월 후 놀라운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자녀들이 오히려 더 자주 연락하기 시작한 겁니다. 엄마, 요즘 무슨 재미있는 일 하세요? 며느리도 고백했습니다. 어머니가 저를 있는 그대로 받아주셔서 이제 더 가까워진 느낌이에요. 또 다른 사례는 74세 김철호 씨입니다. 퇴직 후 그는 아들의 사업을 매일 간섭했습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이렇게 해라. 처음엔 조언이었지만 점점 잔소리가 되었고 부자 관계는 악화되었습니다. 그러던 김철호 씨도 3가지 원칙을 실천하기 시작했습니다. 첫째, 아들의 사업에 간섭을 멈추고 믿음을 보였습니다. 둘째, 자신만의 취미인 등산과 바둑에 몰두했습니다. 셋째, 아들에게 성공을 기대하는 대신 건강하게만 살면 된다는 마음으로 바꿨습니다. 몇 달 뒤 아들이 직접 찾아와 말했습니다. 아버지가 간섭 안 하시니까 오히려 제가 더 책임감을 느껴요. 그리고 요즘 아버지 모습이 너무 멋져 보여요. 부자 관계는 다시 가까워졌고 대화의 주제도 사업이 아닌 인생과 취미로 바뀌었습니다. 67세 장영숙 씨의 사례는 더욱 극적입니다. 그녀는 손주 양육 방식에 간섭이 심했습니다. 아는 이렇게 키워야 해. 그건 잘못된 방법이야. 딸과 며느리는 점점 지쳐갔고 갈등은 깊어졌습니다. 하지만 그녀가 3가지 비밀을 실천하기 시작하자 상황은 반전되었습니다. 딸의 육아 방식을 인정하고 자신은 봉사와 취미 활동을 늘렸습니다. 내가 간섭할 일이 아니구나. 아이는 부모가 알아서 잘 키울 거야. 6개월 후 딸이 말했습니다. 엄마가 간섭 안 하시니까 제가 더 자신감 있게 아이를 키울 수 있어요. 그리고 엄마가 행복해 하시니까 우리도 마음이 편해요. 손주들까지 달라졌습니다. 할머니 집 가는 거 좋아. 할머니는 잔소리 안 하고 같이 놀아주셔. 여러분, 이 3사람의 공통점은 분명합니다. 3가지 비밀을 실천한 후 모두 이런 변화를 경험했습니다. 첫째, 마음이 편해졌다. 불면증이 줄고 삶이 가벼워졌습니다. 둘째,
자녀와의 관계가 좋아졌다. 간섭이 줄자 자녀들이 오히려 다가왔습니다. 셋째, 자신의 삶이 즐거워졌다. 매일이 보람차고 활기찼습니다. 넷째, 자녀들이 책임감 있게 변했다. 믿음을 받으니 스스로 더 잘하려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종종 부모를 희생의 상징으로만 생각합니다. 자식을 위해 모든 것을 내어주고 자식이 행복하면 부모도 행복해야 한다는 관념. 그러나 이 관념은 부모를 괴롭히고 자식에게는 무거운 짐이 되기도 합니다. 82세 정순례 할머니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진짜 사랑은 붙잡는 게 아니라 놓아주는 거예요. 새장이 안전할지 몰라도 새는 날 수 없잖아요. 자식도 마찬가지예요. 정순례 할머니는 젊을 때 자녀를 위해 모든 걸 희생했지만 나이 들면서 생각을 바꾸었습니다. 자식이 어떤 선택을 하든 간섭하지 않고 판단하지 않고 들어주기만 했습니다. 엄마는 네가 어떤 길을 가든 믿는다. 그 말이 자식들에게 얼마나 큰 힘이 되었는지 시간이 지나면서 드러났습니다. 50대가 된 자녀들조차 지금도 인생에 고민이 있으면 어머니를 찾아옵니다. 왜일까요? 정답을 주지 않고 평가하지 않고 그저 믿어주는 부모가 세상에서 가장 편안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또 다른 사례는 75세 박상철 할아버지입니다. 그는 평생 자녀들을 위해 희생하며 살았습니다. 하지만 자녀가 독립한 뒤에도 걱정과 간섭을 멈추지 못했습니다. 사업은 잘 되냐? 이렇게 해야 한다. 저렇게 해라. 자식들은 아버지를 부담스러워했고 대화는 점점 줄어들었습니다. 그러던 그도 몇 년 전부터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그는 자식에 대한 걱정을 내려놓고 자신만의 삶을 시작했습니다. 서예를 배우고 봉사활동에 참여하고 친구들과 여행을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놀랍게도 자녀들이 아버지를 바라보는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우리 아버지 정말 멋있어요. 나이 80이 다 돼가는데도 도전하시고 배우시고 존경스럽습니다. 박상철 할아버지는 이렇게 말합니다. 자식한테만 매달릴 때는 자식들도 나를 부담스러워했어요. 그런데 내가 내 삶을 살기 시작하니까 자식들이 나를 한 사람으로 존중해 주더라고요. 여러분, 이 두 이야기의 공통된 깨달음은 무엇일까요? 바로 부모도 한 사람의 인간이라는 사실입니다. 부모라고 해서 자식만을 위해 살아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부모에게도 자기 인생이 있고 자기 행복을 추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부모가 행복하게 살 때 자식은 오히려 마음이 편해집니다. 엄마가 즐겁게 사시니 안심돼. 아버지가 자기 삶을 사시는 모습이 자랑스러워. 부모가 자신의 삶을 존중할 때 자식들도 부모를 진정한 의미에서 존중하게 됩니다. 결론적으로 부모는 단순히 자식의 뒷배경이 아닙니다. 자녀를 위해 희생하는 존재이면서 동시에 자기 인생을 살아가는 독립된 인간입니다. 그 사실을 받아들이는 순간 부모와 자식 모두 훨씬 자유로워지고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3가지 비밀을 말씀드렸습니다. 첫째, 자식의 인생은 자식 것이라는 믿음. 둘째, 자신만의 삶을 가지는 것. 셋째, 기대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 이 3가지를 실천했을 때 부모와 자식의 관계는 놀랍도록 달라집니다. 걱정은 줄어들고 대화는 깊어지며 서로가 서로를 존중하게 됩니다.
그러나 여기서 많은 분들이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그럼 부모로서 무책임해도 된다는 건가요? 자식을 그냥 내버려 두라는 말인가요? 아닙니다.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정반대입니다. 진정한 부모의 역할은 자식을 대신 살아주는 것이 아니라 자식이 스스로 살아갈 수 있도록 믿고 지켜봐 주는 것입니다. 실수를 막아주는 것보다 실수를 통해 배우도록 기다려주는 것이 더 큰 사랑입니다. 82세 정순례 할머니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진짜 사랑은 붙잡는 게 아니라 놓아주는 거예요. 새장은 안전하지만 그 안에 새는 날 수 없잖아요. 자식들도 똑같아요. 부모가 모든 걸 대신해주면 자식은 스스로 해낼 기회를 잃게 되는 거예요. 정순례 할머니의 자녀들은 모두 50대가 넘었지만 여전히 고민이 있을 때마다 어머니를 찾아옵니다. 왜일까요?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라는 지시 대신 네가 어떤 길을 가든 엄마는 믿는다 라는 응원의 말을 주기 때문입니다. 또 한 분, 70대 후반의 박상철 할아버지는 젊은 시절 자식을 위해 모든 것을 희생했습니다. 그러나 나이가 들어 자신만의 삶을 시작했을 때 오히려 자녀들의 존경을 받게 되었습니다. 우리 아버지는 나이가 들어도 여전히 도전하시고 배우십니다. 정말 멋지세요. 이 한마디는 평생의 희생보다 더 큰 보상이었습니다. 여러분, 부모도 결국 한 사람의 인간입니다. 자녀를 위해 살아가지만 동시에 자기 인생을 살아야 할 권리와 의무가 있습니다. 그리고 부모가 자신의 삶을 충실히 살아갈 때 자녀도 자유로워지고 행복해집니다. 자녀는 부모의 불안을 짊어지는 대신 부모의 행복을 보고 안심합니다. 부모가 너희밖에 없다라고 말할 때는 부담이 되지만 엄마는 요즘 이런 재미있는 일을 하고 있어 라고 말할 때는 기쁨이 됩니다. 결국 부모와 자식의 관계는 집착이 아니라 신뢰에서 꽃피웁니다. 걱정이 아니라 존중에서 깊어집니다. 그리고 기대가 아니라 있는 그대로의 사랑에서 자유로워집니다. 여러분, 오늘 긴 시간을 함께 하시면서 아마 이런 생각이 드셨을 겁니다. 말은 쉽지만 내가 과연 바꿀 수 있을까? 지금까지 평생 해온 습관을 늦은 나이에 고칠 수 있을까? 하지만 저는 확신합니다. 변화를 시작하기에 늦은 나이는 없습니다. 60대, 70대, 심지어 80대라 해도 지금 이 순간이 바로 새로운 출발선이 될 수 있습니다. 75세 김영희 할머니는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예전에는 자식들에게 엄마는 너희밖에 없다라고 말했어요. 그런데 그게 자식들에게 얼마나 큰 부담이었는지 몰랐습니다. 지금은 오히려 제가 바쁘고 즐겁게 살다 보니 아이들이 더 자주 찾아오고 더 편하게 연락해와요. 저도 행복하고 아이들도 행복해졌습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역설입니다. 부모가 자식에게 덜 매달릴수록 자식은 오히려 더 가까이 다가옵니다. 부모가 자식을 덜 걱정할수록 자식은 더 안정감을 느낍니다. 오늘 말씀드린 3가지 비밀을 다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1. 자식의 인생은 자식 것이라는 확고한 믿음, 이 자신만의 삶을 분명히 가지고 즐기는 태도, 참 자식에게 기대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마음, 이 3가지는 단순한 조언이 아니라 부모와 자식 모두를 자유롭게 하는 삶의 철학입니다. 혹시 지금도 밤마다 자식 걱정에 뒤척이고 계십니까? 혹시 자식이 늦게 연락할 때마다 내가 버림받은 건 아닐까 두려우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들으신 이야기를 작은 실천으로 옮겨보세요. 전화를 매일 하던 습관을 줄여보십시오. 걱정 대신 응원의 말을 건네보십시오. 그리고 무엇보다 스스로 즐길 수 있는 무언가를 찾아보십시오. 작은 변화가 결국 큰 변화를 불러올 것입니다. 그리고 어느 날 자녀의 입에서 이런 말이 나올 겁니다. 우리 부모님 정말 멋있으세요. 나도 나이 들면 저렇게 살고 싶어요. 여러분, 부모와 자식의 관계는 갈등과 불안이 아니라 존중과 사랑 위에서 다시 피어날 수 있습니다. 그 시작은 여러분의 마음 하나에 달려 있습니다. 내 자식의 인생은 내 것이 아니다. 나는 나의 삶을 살고 자식은 자식의 삶을 살아간다. 이 단순한 진실을 받아들이는 순간 여러분의 인생도 한결 가벼워지고 자유로워질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긴 여정을 끝까지 함께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자식 걱정에 묶여 살아가는 대신 믿음과 존중 속에서 더 가볍고 행복한 삶을 선택하시길 바랍니다. 부모가 행복해야 자식도 편안해집니다. 여러분의 인생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가 새로운 출발입니다. 더 많은 따뜻한 이야기와 삶의 지혜를 나누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누군가의 마음을 살리고 또 다른 위로가 될 수 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